다음. 2번 봅시다. 힘. 힘은 뭐예요, 힘? 2번. 힘. 힘은 뉴턴이죠, 그죠? 네. 뉴턴은 뭐예요? 단위가? 킬로그램. 킬로그램.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킬로그램이 뭐? M. 이거는 L. T에 마이너스 2승. 맞습니까? 맞죠? 다 에너지. 에너지 뭐였어요? 주울이었잖아요. 주울은 뭐예요? 뉴턴, 메타. 좀 전에 아까 했죠? 뉴턴, 메타. 그럼 뭐였어요, 이게? 메타 제곱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합시다. M, L의 제곱, T에 마이너스 2승. 3번이 잘못됐다, 그죠? 그 다음, 동력은 뭐였습니까? 와트. 와트는 뭐였어요? 와트는 뭐였어요? 줄 퍼 세크. 그러니까 하나씩 아까 전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니까는 아는데 바로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저도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줄 퍼 세크입니다. 그래서 줄은 뭐였어요? 킬로그램 메타 제곱 세크 제곱이었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 제곱에 뭐예요? 곱하기 세크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킬로그램 메타 제곱 퍼 세크의 3승.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M, L의 제곱, T의 마이너스 3승.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답은 동력. 네? 맞다. 그래서 답은 다가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차원식은 보세요. 몇 번 나왔습니까? 1, 2, 3, 4, 4번 나왔죠? 총 1년에 시험이 몇 번을 치느냐면 1년에 3번을 칩니다. 3번을. 3번을 치는데 6년 거를 내가 수록해놨다 했죠? 6년 거를 수록했다 그러면 1년에 18번을 시험 친 거잖아요. 18번 거. 18번 동안 이게 18번간 20문제씩 나오니까 얼마예요? 2816에 360문제. 총 360문제 중에 몇 문제 나왔어요? 4문제밖에 안 나왔죠?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게 많이 이렇게 작용을 안 해도 됩니다. 차원식 같은 경우는. 앞으로 3장에 이제, 2장에 이제 오늘 마치겠지만, 3장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부터가 이제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3장부터 보면 돼요. 다음, 4번. 다음 중 무차원인 것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 중 무차원인 것은. 무차원이라는 건 뭐예요? 무차원이라는 거. 차원이 없다라는 거죠. 차원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단위가 없는 게 뭐냐 이거죠. 비중. 그죠? 비중이 없죠. 그러니까 몰라도 이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죠. 그죠? 비중. 5번. 멀리 떨어진 하염으로도 직접 열기를 느끼게 되는 열전달 원리는 복사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론 시간에 따로 배울 겁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것들은 원론 시간에 따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복사인데 답은 그때 자세히 배우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켈빈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려면 켈빈 온도를 A를 곱한 후 B를 빼야 된다. 여기서 A 플러스 B는 와 미치겠죠? 예? 미치겠다 그죠? 정수. 어째 풀어야 되는지 막 돌아버리겠네. 이상한 말도 나오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가 있는지. 자, 그럼 한번 보자고. 켈빈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겠대요. 켈빈 온도를. 그런데 우리가 켈빈 온도는 뭐 더하기 뭡니까? 켈빈, K는 뭐 더하기 뭐예요? 도씨 플러스 뭐예요? 273.15 맞습니까? 근데 화씨 온도를 켈빈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화씨 온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씨를 넣어서 도씨는 뭐예요? 도씨를 우리가 도F를 도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씨는 뭡니까? 5분의 9. 9분의 5죠.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 도F를 도씨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 그래서 9분의 5. 숫자가 줄죠. 그죠? 그 다음, 내가 도F를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3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2.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한번 넣어봅시다.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고. K는 9분의 5 도F 빼기 32 플러스 273 맞습니까? 됐죠? 맞잖아요. 그러면
K를 도F로 바꾸기 때문에 도F를 우리가 구해내야 되잖아요. 도F를 어떻게 내는지. 자, 계산, 이거 9분의 5 나누 9 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1.8 나올 겁니다. 5 나누 9 해봐. 5 나누기 9. 얼마 나와요? 1.8 나오죠? 그럼 우리 바로 1.8을 대입시킵시다, 그냥. 9분의 5가 1.8이니까. 이걸 지우고, 내가 1.8로 바로 대입을 할게요. 1.8로 대입을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1.8 도F 빼기 1.8 곱하기 마이너스 1.8 곱하기 32 하면 얼마죠? 계산해봐, 얼마인가? 얼마? 57점? 얼마? 6? 약? 6666 나오죠? 6666 1 안 나가요. 얼마? 57.6? 1에 나옵니까? 1 나오죠? 그 다음 플러스 273 되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계산은 얼마입니까? 계산해봐, 얼마인가, 이거. 273 빼기 57.6 하면 되잖아요. 273 빼기 57.6. 얼마 나와? 계산기 일일이 두드려야 되나? 예? 얼마 나와? 얼마 나와요? 255.37 안 나와요? 예? 200 얼마 나와요? 273, 죄송합니다. 273.15를 더해야 되는데 얼마 나옵니까? 아니네. 9분의 5가 1.8이 아니잖아요. 9분의 5가, 5 나누기 9가 얼마예요? 1.8이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0.55? 약 0.56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1에 계산해봤어요. 0.56. 0.56이네. 0.56 도F 빼기 얼마예요? 이라고 계산하면. 잠시 보니까 5분의 9가 1.8이지 9분의 5가 1.8이 아니죠. 잘못됐네요. 얼마예요 이게? 계산해봐 이거. 32 곱하기 0.56 얼마? 17.92 플러스 273.15 하면 이건 얼마예요? 이 계산하면 이거 얼마예요? 계산하면 백인데 마이너스 17.92잖아요. 272.2라고요? 17인데 255.23 이래 됩니까? 됐죠? 그럼 이게 뭐예요? K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넘어가서 K가 이게 살아있잖아요. 계속 K가 여기 K가 계속 살아있죠? K가 계속 살아있잖아요. 넘어가고 K 빼기 255.23은 0.56 도 F 맞습니까? 그럼 이게 다시 넘어가죠?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0.56 나눠야 되잖아요. 어떻게 돼요? 0.56 나눠줘야 되나? 도 F 이걸 나눠야지. 넘어가서 K가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255.23 예, 어떻게 해요? 0.56은 도 F 이래 되죠. 맞습니까? 어렵나? 왔다 갔다 하니까 어려워요. 요걸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를 빼고 뭐를 더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느냐면 0.56 K 마이너스 0.56분의 255.23 이거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되죠. 얼마요? 얼마냐고 이거 계산을 해보라고. 455. 얼마? 455? 이게 얼마? 이건 얼마요? 455고 이건 얼마 나와요? 1 나누기 0.56 해봐요.
1 나누기 0.56이잖아. 약 1.8 나와야 되겠죠. 사실은 아까 전에 여기에서 1.8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1.8K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8을 곱하고 마이너스 455를 뺀 거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 1.8 플러스 455가 답이라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답이? 461.47. 답이 461.4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묻는 말은 뭐냐면은 이 도씨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거. 대입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왜 461.47이 나옵니까? 455점 하면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요? 1.8. 수가 아닌데요, 여기. 얼만데, 값이? 459.67로 나오는데. 아니. 이게 255.23이었잖아요. 255.23 나누면 0.56 하면 얼마예요, 답이? 그건 맞는데. 455.7인가? 뭔데? 아닌데, 461.47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459.67이 나와야 돼요, 이 값이. 왜냐면은, 여기에서 아까 전에 0.55 나왔었죠? 여기 숫자를 좀 잘못 기입했어요. 여기에서는 바로 이 9분의 5가 들어가야 되는 게 값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9분의 5로 바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소수점짜리에 따라서 답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9분의 5로 해서, 풀 때는 9분의 5로 풀었었는데, 계산을 할 때, 내가 이게 숫자를 좀 풀기 쉽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상수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9분의 5, 도 F, 빼기 이 값이 얼마예요? 계산해봐요. 이건 계산 바로 되죠? 9분의 도 F에서 계산 한번 해봐요. 얼마 나오는가? 아까 전에 0.55 나왔는데 0.56으로 그냥 바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산해보세요. 이거 값이 얼마인가? 5 곱하기 32 나누기 9 하면 되잖아요. 얼마 나와요? 17.78 맞습니까? 플러스 273.15 맞습니까?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얼마 나옵니까? 255.37 나올 겁니다. 계산해봐요. 255.37 나오는가? 맞습니까? 255.37 나오죠? 그럼 이거 넘깁니다. 이거를 이쪽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K 마이너스 255.37은 9분의 5 도 F가 되죠. 여기 K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K를 빼서 그런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도 F만 남겨놓고 이걸 넘깁니다. 9분의 5를. 그럼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서 바뀌죠? 네. 5분의 9 곱하기 K 마이너스 255.37은 도 F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9는 얼마예요? 5분의 9가. 5분의 9 곱하기 K는 9 나누기 5 얼마예요? 1.8이죠? 9 나누기 5 하면 1.8K 마이너스 2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9 곱하기 255.37 나누기 5 해봐요. 얼마인가? 459.67 그죠? 네.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K에 A를 곱하고 B를 뺐다 했잖아요. 네. A를 곱하고 B를 뺐기 때문에 요거를 두 개를 더하라 했잖아. 1.8 플러스 459.67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461.47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소수점을 우리가 0.56으로 바로 계산을 해버리기 때문에 숫자가 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버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10년 5월달 산업계산에 나왔는데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는 맞습니다. 이렇게 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잖아. 우리가 뭘 알아요? 이거를 알고 있어. 이거를 알고 있고 요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 요거를 여기다 대입시켜갖고 풀어나가는 과정이잖아, 그냥. 이게 뭐예요? 이게 수화가 아니잖아요. 산수죠, 산수. 요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거죠. 요걸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물어본 답이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물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 보면 용도시의 얼음 1g이 용도시의 액체 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용융열은 약 80kcal/g이다. 앞에 kcal/kg K가 빠졌습니다. K를 좀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을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물을 봤었을 때, 물을 갖다가 이렇게 봤었을 때 쭉 갑시다. 용도시 얼음 해가지고. 백도시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물을 봤었을 때 여기는 영도시의 얼음이겠죠. 여기는 영도시의 얼음입니다. 얼음이고 여기는 뭐예요? 영도시의 물이 되겠죠. 맞습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이거 좀 잘못됐네요. 여기는 뭐겠어요? 일단은 100도씨에 일단 물이겠죠. 여기서는. 지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100도씨에 수증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용융이라고 하죠. 용융열은 정확하게는 79.68 kcal/kg 도시입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kcal/kg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뭡니까? 기화열이라고 합니다. 기화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과정을 기화열이라고 하죠. 기화열량은 뭐냐면 539 kcal/kg입니다. 여기에. 여기서의 열량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열량은. 0도씨에서 100도씨까지 올라갈 때는 열량을 Q라고 하면 GC 델타 T라고 합니다. GC 델타 T라는 공식이 있어요. G는 뭐냐면 질량입니다. 질량. 무게라고 생각할게요. 무게. C는 뭐냐면 물의 비열. 이거는 온도차죠. 온도차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도씨의 물을, 0도씨의 얼음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과정이 있고, 요 과정이 있고, 요 과정 세 가지를 다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것만 보고 일단 넘어갑시다. 뒤에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그 말똥먹기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보면 0도씨의 얼음 1g이 0도씨 액체 물로 변하는데 필요한 용융열은 약 80kg이다. kcal/kg이다. 자, 79.68인데 그냥 상수로 80이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맞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넘어가고. 20도씨의 물 1g을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60kcal의 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좀 잘못됐는데요. 1g을 1kg으로 좀 바꾸십시오. 1kg으로 바꾸고 100도씨까지 가열하는데 물이 60kcal 열이 필요하다.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20도씨에 있죠. 20도씨. 이게 20도씨라고.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열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열하는데. 그때 공식, 열량 구하는 공식이 뭐라고요? Q는 GC 델타 T라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Q가. 일단 질량 무게가 얼마예요? 1. 물의 비열이 얼마입니까? 물의 비열. 1입니다. 1. 물의 비열은 1kcal/kg 도시예요. 1. 알겠죠? 물의 비열입니다. 물의 비열은 1이에요. 비교 열량입니다. 아까 전에 비중은 뭐였어요? 비교 중량이라고 했죠. 이 비열은 비교 열량입니다. 그래서 물을 1로 봅니다. 물을 1로. 1입니다. 그럼 온도차가 얼마예요? 100도씨 빼기 20. 80이죠. 그래서 80kcal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60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가 틀린 겁니다. 일단 틀린 건 찾았고요. 100도씨의 액체 물 1g을 100도씨의 수증기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정발 잡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기화열, 이걸 또 정발 잡열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정발 잡열.
정발 잠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와의 같은 말입니다. 정발 잠열.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539칼로리/g입니다. 맞고요. 대기압 하에서 100도씨의 물이 액체에서 수증기로 바뀌면 최적은 1600배 정도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느냐면은 물이 우리가 지금 예전에 어디더라? 저 해운대에 보면 노보텔이라는 호텔이 있어요. 노보텔은 호텔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한번 터져가지고 그때 요 위에 슬리퍼가 내려앉아 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보일러 같은 경우가 어떤 보일러를 쓰느냐면 보일러를 보면 안에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들어두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보일러 이렇게 딱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연통이 있습니다. 연통이 있고 연통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버너에서 이제 불을 떼면은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갑니다. 불이 들어가고 불이 막 이렇게 들어가요. 연통 안으로. 그리고 이 안에 뭘 채우느냐? 물을 채워놔요. 물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으니까 어떻게 돼요? 요 상부에서는 뭐가 돼요? 스팀이라는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사용을 해요. 전기를 사용하는데 이게 그래서 이게 압력 용기가 굉장히 좀 두꺼워야 돼요. 압력 용기가. 그런데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떻게 돼요? 압력 용기에서 압력을 꽉 차가 있다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압력을 꽉 차고 있으면 기체에 압력을 꽉 채워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로 변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밖에 보면 가스통 있죠, 가스통. 가스통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액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기체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게 액체로 되느냐면 압력을 굉장히 강하게 주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기체가 액체로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굉장한 압력을 주기 때문에 이 물이 100도씨가 넘어도 증발을 안 하고 액체로 계속 남아있어요. 이게 만약에 터져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기체가 어떻게 됩니까? 1600배, 아까 전에 얘기했죠. 1600배로 팽창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요만한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1600까지 팽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전부 다를. 싹 다. 그래가지고 벽체 다 뚫혀버리고 천장이 내려앉아 버립니다. 그 정도로 위험합니다. 물이.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최적이 1600만큼 증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암기만 해놓고 있으세요. 혹시나 다른 책에는 1700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적이.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 최적이 1700배라고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600배나 1700배. 1600배가 나오면 1600배를 하시면 되고 1700배가 나오면 1700배가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따로 중요한 건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8번 문제. 8번에 보면 자, 이제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로 계산하는 문제가. 자, 15도씨의 물 2kg을 소화약재로 사용하여 모두 증발시켰을 때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우리 킬로칼로리로 계산이 됐잖아요. 킬로칼로리 됐는데 킬로줄로 지금 계산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주울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칼로리가 몇 줄이라고 했습니까? 네? 주울을 공부할 때. 4.18. 그럼 어떻게 돼요? 1칼로리가 얼마? 4.186 주울이죠. 그럼 1kcal는 얼마예요? 1kcal는 얼마예요? 4.186 kJ 표현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앞에 킬로면 앞에 킬로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킬로칼로리를 구해서 곱하기 4.186 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려울 거 없겠죠? 이렇게 표현을 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자, 한번 봅시다. 15도씨 물 2kg을 소화약재로 사용하여 모두 증발시켰을 때 냉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열량은 몇 kJ인가? 이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 2kg을 15도씨 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에 15도씨 물입니다. 15도씨 물입니다. 15도씨 물. 그리고 어떻게 돼? 100도씨까지 끓였다가 이걸 어떻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증발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요 단계하고 여기서 요 단계를 더해주면 되잖아. 계산을 해서.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봅시다. 여기에 대한 열량 계산은 Q는 GC 델타 T라고 이야기했습니다. Q는 1번. Q는 G, Q1이라고 할게요. Q1은 G, C, 델타 T.
G가 얼마? 몇 킬로예요? 2. 비열이 얼마? 1. 델타 T가 얼마? 100 빼기 15. 85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85에 2니까 170. 170 킬로칼로리. 됐고. 2번. Q2. Q2는 얼마요? 1kg당 539 킬로칼로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Q는 어떻게 보면 이걸 내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걸 QL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발 잡력을. 정발 잡력을 내가 QL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거는 내가 알아서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G 곱하기 QL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G가 얼마? 몇 킬로예요? 2 곱하기 정발 잡력이 얼마라고? 정발 잡력이 얼마예요? 539죠? 539. 이게 다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계산하면. 1078입니까? 1078이죠. 1078 킬로칼로리. 두 개를 더해주면 되죠. 그럼 얼마예요? 1번 플러스 2번은. 1248입니까? 맞아요? 1248 킬로칼로리. 계산해. 킬로칼로리. 그죠? 지우겠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돼요? 1248 킬로칼로리. 이걸 어떻게 해요? 이거를 뭘로 바꿔야 돼? 킬로 줄로 바꿔야 돼서 어떻게 돼요? 1이 4.186이 되니까 숫자가 늘어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가 늘면 곱하기 4.186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계산해봐요. 1248 곱하기 4.186 5224. 얼마 나오죠? 그래서 5224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번호하고 지금 우리가 그 31번을 한번 보세요. 31번. 24페이지 31번, 32번이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31번하고 32번이. 그런데 31번은 어떻게 나왔어요? 조금 다른 문제인데 8번은 이렇게 나왔고 31번하고 32번은 다르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15도씨 물 10리터입니다. 10리터. 10리터를 대기압하에서 110도씨의 증기로 만들려면 공급해야 하는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대기압에서 물의 비열은 4.2kJ per kg 도씨, 정발 잡열은 2260kJ per kg, 증기의 정합 비열은 1.1kJ per kg 도씨 이래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하고 좀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갈로 안에 대기압에서 물의 비열은 4.2kJ per kg 도씨라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물의 비열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제가? 1이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이게 1kcal잖아요. 1kcal였잖아. 여기에 4.186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4.186J이 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저기서는 4.2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렇게 값이 나오면 저 값을 그대로 대입을 시켜주면 됩니다. 저 값을.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두 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10리터인데 대기압에서 110도씨로 증기라고 나와 있어요. 110도씨. 100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전에 100도씨까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돼? 더 올라갔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 이게? 이 지점까지입니다. 110도까지가 또 있어요. 이것도 뭡니까? Q는 GC 델타 T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 구간도 어떻게 돼요? Q는 GC 델타 T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단 뭐예요? 비열이 다르겠죠? 여기는 물의 비열이고 이거는 뭐예요? 증기의 비열이겠죠? 증기의 비열이 얼마 나와 있어요? 2.1kJ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또 더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풀어봅시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럼 몇 도예요? 15도씨의 물 10리터를 대기압에서 110도의 전기로 만들려면 공급해야 하는 열량은 몇 킬로줄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5도씨의 물을 일단 100도씨까지 올리죠. 이게 1번. 맞습니까? 예. 그 다음 뭐예요? 100도씨의 물을 100도씨의 전기까지 만드는 게 이게 왜요? 2번. 맞습니까?
그 다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100도씨의 전기를 어떻게 돼요? 110도씨의 수증기로 또 만들어야 되죠. 이게 3번. 그럼 세 가지를 더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Q1이라고 표현합시다. Q1. Q1은 뭐예요? G, C, 델타, 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가 얼마예요? 10이죠. 물 1리터는 몇 킬로입니까? 물 1리터는 몇 킬로예요? 물 1리터는? 물 1리터는 몇 킬로예요? 1킬로잖아요. 물 1리터는 1킬로잖아요. 네? 물의 비중이, 우리가 하면은, 비중이 어떻게 뭘로 비교한다 했어요? 물 갖고 비교를 한다 했잖아, 액체는. 물이 1이니까 1이죠. 그러니까 1리터는 1킬로예요. 그래서 그대로 리터가 나오면 그걸 그대로 무게로 바로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비열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4.2kJ라고 돼 있죠. 네. 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킬로줄로 나오면 킬로줄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단위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래 되면 단위가 뭐 나오겠어요? 이러면 당연히 킬로줄이 되겠죠. 아까 전에 킬로칼로리 했잖아, C가. 네. 그죠? 1킬로칼로리로 봤잖아. 비열을 우리가 1로 보면 비열의 그게 그 단위가 뭐냐면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도시예요. 굳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숫자만 딱 이렇게 적어주고 나중에 당연히 뭡니까? 비열이 킬로줄로 가면 당연히 킬로줄로 나오고 내가 킬로칼로리로 들어가면 이게 킬로칼로리 나온다고 아시면 돼요. 열량이. 그래서 그거를 단위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숫자만 적어요. 왜? 답만 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숫자만 적어요. 그 다음에 단지 C가 어떻게 돼요? 킬로줄로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답도 킬로줄로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우겠습니다. 델타 T는 얼마요? 100 빼기 15 하면 얼마요? 계산해 보세요. 3,570 당연히 단위 킬로줄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입니까? Q2는 G에 QL 하면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얼마? 증발 잠재율 얼마입니까? 2260kJ 나와 있죠. 539 곱하기 4.186 해봐요. 얼마 나오는 거야? 539 곱하기 4.186 해봐요. 얼마 나오는 거야? 2260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2200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260을 그냥 주어진 겁니다. 비슷하게 나오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 2260 하면 얼마입니까? 22,600kJ이 되겠죠. 세 번째 Q3는 G, C, 델타 T잖아요. G가 얼마? G가 얼마예요? 무게 10리터 곱하기 근데 여기서는 어디예요? 요 3번이 어디예요? 100도씨 수증기에서 110도씨로 올라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정합 비열이잖아요. 전기의 정합 비열이잖아요. 전기의 정합. 전기의 비열. 전기의 비열이 얼마나 돼 있어요? 2.1 곱하기 델타 T가 얼마예요? 110 빼기 100이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은 어떻게 돼요? 210.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개를 1번 플러스 2번 플러스 3번 이렇게 하면 되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총 더하면 3,570 플러스 22,600 플러스 210 얼마? 26,38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답은 킬로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단계별로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될 때는 어떻게 돼요? GC 델타 T. 이렇게 표현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표현될 때는. 여기서는 융해 잠열. 여기서는 증발 잠열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무게에. 그게 다라는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32번. 32번 한번 풀어봐요, 여러분들. 32번. 직접 한번 풀어봐요. 직접 한번 풀어봐요, 32번은. 32번은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야, 오늘 2장 다 뗄라 했는데. 예?
2장 다 뗄라 했는데. 자,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바로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이 지금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번. 압력이 1기압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용기 내에서 20도씨의 물 100kg이 완전히 증발하여 200도씨의 수증기가 되었다면 총 흡열량은 몇 kJ인가? 단 물의 평균 비율은, 비율이 아니고 비열입니다. 비열로 고쳐주세요. 좀 못하놨네요. 평균 비열은 4.2kJ/kg/K. 100도씨에서의 증발 잠열은 2300kJ/kg. 수증기의 평균 비열은 2kJ/kg/K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면 20도씨의 물이 일단 100도씨의 물로 갔다가 100도씨의 물이 어떻게 돼요? 100도씨의 수증기로 갔다가 수증기에서 다시 200도씨로 수증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 더해줘야 되죠. 그래서 1번은 뭐예요? Q1. Q1은 뭐예요? G, C, 델타, T. G가 얼마예요? 몇 킬로? 몇 킬로예요? 100킬로예요. 100킬로. 곱하기 C가 얼마? 문제 뭐예요? 물의 평균 비율이 4.2. 그죠? 4.2. 곱하기 100 마이너스 20. 계산은 얼마예요? 33,600. 33,600. 단위는 당연히 킬로줄이겠죠. 2번. Q2. Q2는 얼마예요? G에 QL. G는 100. QL이 얼마? 얼마나 나와 있어요? 2300kJ로 나와 있죠? 2300. 따라서 얼마? 23만이네요. 23만 kJ. 3번은 얼마예요? Q3. G에 C에 델타 T. G가 얼마? 100. C가 얼마예요? 2. 델타 T가 200 빼기 100 하면 얼마입니까? 2만 kJ. 따라서 어떻게 돼요? 1번, 2번, 3번 하면 33,600 플러스 23만 플러스 2만 얼마입니까? 계산하면? 얼마요? 28만 3,600kJ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승으로 나와 있습니까? 3승으로 나와 있죠. 어떻게 돼요? 283.6인데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곱하기 10에 3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뭐죠? 하나, 둘, 셋. 이렇게 223만 8천 283.6kJ이 된다라는 겁니다. 2장을 떼려고 했는데 2장을 다 못 뗐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비중하고 비중량 밀도 계산하는 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